이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만들었던 온갖 국가적 위기를 언제나 우리 국민들께서 이겨내왔죠. 우리 국민들은 독재도 이겨냈고 잠깐 들어주시죠. 네. 네, 됐습니다. 저는 유세차 타고 지나가다가 상대방이 유세하고 있으면 끄고 지나갔는데 저게 원래 득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위에 주는 게 훨씬 더 득이 된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곧 알게 되겠죠. 하여튼 뭘 까먹어 버렸네.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실제로 유능하고 충직하면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데 능력도 없고 충직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권력은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 나쁜 습관, 국민을 편갈라서 증오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저놈이 더 미우니까 이쪽을 찍자, 이렇게 정치를 하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지금이 그 경향이 가장 심해졌어요. 분열의 정치. 이 분열의 정치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IMF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제위기에 처하면 금 사 모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을 집에 있는 거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전 세계인들이 야, 대한민국이 지금은 위기지만 저 동네는 반드시 살아나겠네. 저렇게 이타적이고 공리적이고 사회적인 국민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한국 믿고 투자한 겁니다. 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IMF를 쉽게 극복했죠. 빨리. 그리고 민주주의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함과 국정농단도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결국은 평화혁명으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는 총은 들지 않았죠. 좀 무능하고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심하게 친 책임을 진 거죠. 그런데 직전 이 윤석열 정권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어요. 주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심부름꾼 일꾼의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맨손으로 장갑차를 맞고 자동소총 총구를 부여잡고 결국은 그들의 그 내란 군사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우리 국민들은 총알보다 더 강한 투표지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아닙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 국민은 이렇게 위대하고 지금의 이 위기나 이 공경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가뿐하게 저는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회복해야지요. 돌아가야지요. 돌아가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기회가 더 많아져서 기회 부족 때문에 청춘 남녀들이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성장 사회로 전 세계인들이 K-컬처, 한류를 즐기면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문화의 기술의 강국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해야 되지요? 반드시 6월 3일에 우리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투표로 증명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권력을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능하고 불충함을 감추기 위해서 편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하는 이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한쪽 편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상대편을 버리거나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통합된 나라 꼭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반쪽에 의지해서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방이 요새 너무 먹고 살기 어렵죠. 대한민국은 이제 몰빵 정책을 벗어나서 균등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전에는 수도권에 몇몇 대기업에 몇몇 소수에게 특권적 지위, 특별한 혜택을 줘가지고 몰빵을 했어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죠. 그래서 효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가장 빠르게 민주화를 이뤄냈죠.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땅 한 평에 쓰지도 못하는, 개발도 못하는 임야 같은 땅 한 평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데서 국제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지만 거기 일자리 막 널려 있지 않아요. 가서 또 죽을 지경입니다. 미어 터지고 있어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하려고 해요. 이제는 몰빵 전략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몰빵 전략을 하면 비효율이 발생해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 나라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죠. 엄청난 격차, 양극화, 자원이 한쪽이 이만큼 사회에서 썩어가고 다른 쪽은 기회가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그 기회를 활용도 못하는 이런 나라는 자원, 기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져서 그 사회가 성장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포용성장 정책으로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그 결과도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배분받는 그런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로 가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한 빨갱이 소리가 아니고 IMF, 세계은행, OECD, 국제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걸 외면해 왔던 거죠. 이제부터는 수도권 몰빵이 아니라 지방 균형 정책을 취하고 동등하게가 아니라 지방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억강부약의 정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